자, 이제 설명의 두 번째 부분. 어때요, 여러분? 자연스럽죠? 이제 고등수학 부분인데, 자, 잠깐 채팅창을 보시면은 원방은 너무 재밌고 뭐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등 과정을 황소 플러스 과외 정도만 해도 중등은 괜찮아요. 그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과외를 껴라. 근데 여러분 중등 수학에서도 황소 얘기하시는데 황소 훌륭한 학원이에요. 정말 좋은 학원입니다. 하지만 황소를 가든 뭐 어딜 가든 별 차이 없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이제 옛날에 황소가 몇 개 없었을 때는 황소가 압도적으로 좋은 학원이지만 지금같이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이 생긴 상황에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명륜 진사갈비만 봐도 한두 개 있을 때는 정말 맛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아지니까 어때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소도 훌륭한 학원이지만 굳이 황소를 고집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죠? 그리고 조금 지점마다 차이가 심해요. 제가 봤을 때. 뭐 대치 같은 경우는 훌륭한데 그 지점마다 좀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 아무튼 고등수학인데 선행을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공통수학 1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와, 진짜 제가 이거 뭐 문제집을 빨리 내야 될 것 같은데 왜 맨날 자꾸 교육과정을 바꾸는 건지. 거기서 거기인데 자꾸 말만 바꿔요. 책 팔아먹기 좋게. 저희 집에 정석만 지금 몇 권인지. 저희 집 정석 10가부터 있거든요. 교육과정은 똑같은데 책만 똑같은 것만 여러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선행을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가. 자, 요거인데요. 제가 좀 중요한 단어를 좀 체크를 해놨어요. 현재 공통수학 1 기준입니다. 과거 수학 상이죠. 참고로 저는 요걸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저는 9판 옛날 10가나 시절로 가르치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은 3단원, 4단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1단원 중요한데 공통수학은 뭐 다 중요해요. 아우라 설명회는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영재고 파이널, 영재고 어디 써야 되는지 이런 거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통수학 1의 단원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뭐 물론 새로운 거 뭐 복소수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배우겠지만 사실상 여기는 중등 수학을 다시 한번 다진다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등 수학에서 완성도가 부족해도 고등 수학 부분에서 충분히 메꿀 수가 있다. 여러분,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등 수학의 완성도가 좋은 친구들은 실력 정석으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등 수학의 완성도가 부족한 친구들은 그냥 기본 정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실력 정석을 들어가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자꾸 그래요? 설정을 제가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자, 목소리를 조금 키워봤는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깨질 것 같고 네, 제가 좀 목청을 키워서 해야 되는데 네. 자, 정석이라는 책이 좋은 이유를 일단 보시면은 왜 좋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실 기본 정석은 그냥 평범해요. 근데 이제 뭐가 좋은 책이냐면은 실력 정석이라는 책이 되게 좋은 책인 거거든요. 특히 실력 정석은 연습 문제가 되게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본고사 스타일 교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경시 이론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있는 수많은 공통수학 책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시랑 엮여져 있는 책이
실력 정석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다가 공통수학 1을 진행할 때는요. 대부분 쉽게 빠르게 진행을 해요. 참고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빠르게 진행을 못합니다. 괜히 또 제 수업 듣는 친구들 당황할까봐 그러는데 저는 좀 경시랑 섞어서 하는 편이라서 제 수업을 나가는 친구들은 빠르게 진행을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빠르게 진행을 잘 해요. 거기에다가 문제를 잘 푸는 거하고요. 진행을 한다가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공통수학 상이라는 단어는 이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등수학의 정리라고 했죠. 여러분, 중등수학을 심화로 하면은 그게 뭐예요? 심화로 가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KMO, 경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수학에 대해서도 특히 이 상이랑 하는요. 어렵게 내면은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일 의미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수학 상하를 100% 완성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생각인데 여러분 공통수학을 100%를 완성도가 된다면은 영재고하고 과학고 재학생이 왜 실력 정석을 입학을 해서 상하를 왜 풀고 있어요? 왜 대치동에 영재고 수학 수상하 팀 수업이 열려요? 걔네 실력 정석하거든요? 걔네는 영재고에 붙었는데도 실력 정석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는 100%의 완성도가 존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 역량으로 갈리거든요. 왜냐? 중등수학 심화는 말 그대로 올림피아드 경시같이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력 정석까지만 했으면은 훌륭한 거예요. 그 실력 정석을 한번 했으면은 거기서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100%로 가져가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고등수학 방학 특강을 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이번에 영재고 입학하는 애들,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과고 입학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수상화 특강을 좀 깔았어요. 근데 수학 상하 말로만 들으면은 어때요? 경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 개념으로 들으면 좋다. 약간 요 마인드로 수업을 합류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 나갔습니다. 진짜 여러분 다 나갔어요.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그 영재고 붙은 친구들 빼고는 다 나갔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나갔어요. 이게 수학 상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렵게, 그러니까 영재고 내신 수준으로 어렵게 하면은 이 100% 완성도, 실력 정석을 아무리 잘했어도 엄청 어려운 문항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실력 정석에 대해서 진행을 할 뿐이지 너무 과하게 100%의 완성도를 요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공통수학 2인데 공통수학 2에서도 중요한 단원들 몇 개 있어요. 원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 그리고요, 여러분, 자꾸 어디 학원 상담 받을 때 경시하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학원 상담을 받으면 학원에서 자꾸 뭐라고 하냐면 수학 상하를 집에서 따로 한번 보고 와라.
이런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보통 학원 문의를 갔을 때 얘는 수상화도 안 돼 있는데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경시를 하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이 학원의 간악한 술수, 이 상술 중에 하나인데 수학 상하를 보고 와라는 거는 학원 입장에서 제일 명쾌한 그럴듯한 해결책이에요. 왜냐하면은 학원 입장에서도 얘를 가르치기도 쉽고 얘는 집에서 추가로 복습을 하기도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그 부분에서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수학 상하가 아닌 경우가 한 90%예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학원에서는 너 수학 상하가 부족해서 그래. 그거 한번 더 집에서 봐라. 이러면은 뭔가 그럴듯한 해결책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수학 상하가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수학 상하가 문제였으면은 영재고 붙은 애들이 왜 수학 상하를 어려워해요? 특히 또 학원에 문의했을 때 얘는 수학 상하도 안 되어 있는데 경시를 한다. 아니 수학 상하가 어려워지면 경시보다 어렵다니까? 아니 서울과학고 애들 중간고사 걔네들이 왜 평균치가 막 50점대 나오고 그래요. 고등수학 상하를 어렵게 하면은 경시보다도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왜냐? 경시가 다른 말로 고등수학 수상하에 심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상하에는 너무 연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에 의미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중등 수학에서 이미 탄탄하게 진행을 했으면은 수학 상하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무튼 그 다음 중요한 단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원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 근데 이제 요거 좀 사라졌는데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좀 굽한 정석이 있는데 예, 이게 좀 암흑의 루트로 구글링 하시면은 정석이 파일로 좀 돌아다니는데 물론 그 파일을 쓰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하지만 정석책을 구입을 하시고 삭제된 교육과정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이런 거를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원으로는 명제의 증명. 이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도형의 방정식은 좀 경시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단원이기 때문에 꽤나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대부분 어려워하고 실제로 영재고 내신에서 킬러 부분입니다. 오! 지금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행렬 벡터 복소평면 편에 부등식의 영역 단원이 그대로 있대요. 그걸로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오, 감사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좀 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 과정에서 없어진 이유가 너무 어려워서 생략이 됐어요. 진짜 이해가 없어진 이유는요. 뭐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너무 어려워서 지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채팅창에서 말해주신 것처럼 이 원의 방정식을 또 많이 어려워하는데 중등 수학에서는 이 원을 기하로 바라봤으면은 고등 수학에서는 이 원을 대수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의 방정식을 못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1단원부터 4단원을 많이 힘들어하는 편인 만큼 중요한 단원이다.
그리고 공통수학 2일수록 실력 정석책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공통수학 1도 실력 정석이 좋으나 공통수학 2는 실력 정석이랑 기본 정석의 갭이 좀 커요. 진짜 얘는요. 실력 정석이랑 기본 정석이랑 난이도가 확 다릅니다. 확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수학 1을 내가 기본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했어. 그러면 한번 수학 2는 실력 정석으로 처음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려면은 학원에서 그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학원을 다니지 않고 과외나 뭐 팀 수업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 과정이 되게 이상해졌잖아요. 지금 교육 과정이 솔직히 얘기해서 엉망진창이에요.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수학회가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 교육 과정 수학 상하가 조금 더 짜임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서 말해주신 것 같이 그 행렬 벡터 복수평면 편에서 좀 삭제된 단원 같은 거를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은 그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과거 교육과정 책을 좀 구하실 수 있으면은 과외로 진행할 때는 과거 교육과정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다. 공통수학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면 수1을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교육과정 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수학 1, 2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과정은 경시를 나가기 전에 공식적인 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까지 했으면은 경시 나가도 된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기간을 끄는 거를 피해라.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수학 상하를 한다. 이 정신 나간 겁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무슨 수학 상하를 1년 동안 해? 5개월에서 8개월이면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공통수학부터는요, 커리큘럼이 되게 많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 개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1, 2개월에 수학 1 실력 정석 바로 하시고, 부교재를 하나 껴라.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래에다가 해놨죠. 블랙라벨, TOT, 고쟁이. 뭐를 하셔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 4개월 차는 수투 실력 정석 부교재. 그 다음 5개월 차는 모의고사 점검. 제가 가르칠 때는 보통 이렇게 해요. 요거는 이제 위너스 수업 방식인데 사실 이거는요 조금 위험하긴 해요. 요거는 잘 못 버텨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학생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간에 많이 없어져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좀 안정적으로 기간을 넉넉하게 빼는 친구들은 1, 2개월의 기본 정석과 부교재, 3, 4개월의 기본 정석과 부교재, 그 다음에 5, 6, 7개월, 3개월 동안 실력 정석과 색다른 부교재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수학 1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을 같이 보고 수학 2의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을 같이 보고 7개월 차에는 부교재, 뭐 TOT든 고쟁이든 블랙라벨든 이렇게 한 달 동안 복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본 정석 나가고 한 달 실력 정석 나가고 2달 기본 정석 나가고 한 달 실력 정석 나가고 마지막에는 모의고사 같은 걸로 점검을 하셔도 되고,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해도 중등수학에 비해서 고등수학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원을 가셔도 괜찮아요. 다 좋습니다. 저는 대치동이나 어디 학원이든 고등수학을 안 좋은 학원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 느낌의 문제집으로는 뭐가 있냐? 여기 보면 점검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도 점검이 있고. 점검 느낌의 문제집으로는 뭐냐면은 고1 때 그 고1 거 고1 때 11월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애들 수능 볼 때 고1은 11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연도별로 점검해 보시면은 꽤나 훌륭한 복습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고등수학은 살짝 오바인데 나는 그냥 어려운 걸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대경시 고등 1 후반부. 근데 얘는 전반부도 괜찮아요. 네, 요거를 사서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뭐 간혹가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센수학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굳이 센수학을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그냥 이거는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머리가 아이고 말이 좀 이상한데. 좀 머리가 아쉬운 친구다라고 하면은 센수학을 하시는 게 좋고 뭐 좀 그래도 얘가 되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안 해도 되죠. 자, 공통 수학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면 수1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그거 뒤에 제가 얘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죠. 지금 어쨌든 주제가 뭐냐면은 선행을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가예요. 그러면은 지금 수학 상하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공통 수학 1, 2.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커리로 나가도 되는데 실력 정석은 가급적 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단원 체크했고 기간은 5개월에서 8개월. 그리고 여기는 뭐 과외로 하셔도 되고 학원을 다니셔도 되고 사실 뭐 크게 방식은 상관이 없는데 수학 상하를 어렵게 하면은 특히 영재고 내신 부분까지 가면은 정말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 너무 과하게 반복을 하지 말아라. 실력 정석을 뭐 3번, 4번 봐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부분인데 아니 12시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택도 없네요. 자, 그 다음 부분인데 과거 교육과정으로 수1이라고 하고 지금 교육과정으로 대수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항상 얘기 드렸지만 여기입니다. 7단원부터 16단원까지. 그리고 사실상 삼각함수가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삼각함수가 제가 중요하다고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 1에 있는 삼각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미적분에 있는 삼각함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원에서 이 부분만 나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추가적으로 요거를 따로 공부를 하시면은 꽤나 좋을 거예요. 여기 단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열과 삼각함수가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최초거든요? 2016년에 제가 최초로 얘기했는데 다들 그거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모르니까 요 단원을 좀 빼놓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삼각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요 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당시 삼각함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삼각함수가 고1 거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과정 수1에 요 덧셈 정리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얘가 미적분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 따로 봐주시는 게 꽤 좋다. 자, 근데 아까 위너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너스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공통수학 1, 2가 경실에 나가기 전까지의 저희가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과정은 왜 얘기를 하냐?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불안감이냐? 여러분들 꼭 경시를 하고 있으면은 주변에서 나 경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웅성웅성 거립니다. 뭐라고 웅성거리냐? 남들 선행하는데 너 경시하면 인생 꼬인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너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분들은 입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수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문과입니다. 문과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은 이과생이 아니에요. 문과 출신이에요. 하지만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뭔가 계속 웅성거리면은 괜히 걱정이 되거든요. 뭔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계속 안 좋은 소리하고 나는 안 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 한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주는 게 대수입니다. 정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수하고 미적분을 하면 좋아요. 근데 왜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얘가 경시나 영재고 입시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웅성거리니까 어차피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나가 놓자 이거예요. 최소한 대수 파트 수 1까지 하면은 선행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없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대수 파트 이 과정은요. 경시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적당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경시입니다. 경시 대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시 대수를 배우다 보면은 그냥 수 1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행에 대한 좀 뭔가 걱정이 있거나 타이밍을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 예를 들어서 1월에 경시 입문 이거 좀 안 좋거든요. 이거 약간 손발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선행을 수 1을 나가자. 그러니까 대수 파트를 나가자.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부분을 하면은 경시 수업에서 무리 없이 적응을 하기가 꽤나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 1에 뭐 시그마라는 거를 이때 처음 배워요. 근데 경시에서 시그마 항상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별 다른 용어가 아니지만 여기에서 미리 보고 들어가는 것과 요때 배우는 거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시에서 조금 경시를 못 따라가는 그거를 가능성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수까지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 경시를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중요한데요. 여러분 대수 수 1을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실력 정석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기본 아까 수학 상하 같은 경우는 기본 정석을 보고 그 다음 실력 정석을 봐도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 상하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수 1의 기본 정석을 어려워하면은 뭔가 그동안 공부한 거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1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냥 처음부터 실력 정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블랙라벨이나 다른 추가 교재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실력 정석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채팅창을 보면은 선생님 경시 공부 시작은 몇 월 시작을 추천하시나요? 뭐 다르죠 다. 6월도 괜찮고 9월도 괜찮고.
수 1을 하지 않고 6월 입반 괜찮나요? 괜찮아요. 하지만은 수 1을 하고 8월이나 9월에 입반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자, 추가 교재를 뭐 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뭐 풀어도 괜찮고 안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수학 상하만큼 그렇게 필수인 거는 전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저희 수투나 미적분에 관한 설명인데 수투나 미적분 선행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KMO 대수 파트 같은 거 깊은 이론의 이해 아니면은 KMO 2차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하면 좋아요. 미적분 수투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최고 실력을 갖춘 상태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재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아니면 KMO 1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투나 미적분 선행을 한다? 그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투를 나가야 되냐, 미적분을 나가야 되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수투하고 미적분은요, 사실상 경시나 영재고 입시에 있어서 전혀 필요가 없고 자사고 준비에도 전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입시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전혀 지금 선행을 나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들은 또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맨날 또 위너스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남들이 모른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싸우시지 말고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자. 자꾸 주변에서 뭐라 하면은 그냥 하자입니다. 이거 금방이에요. 이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은 그냥 하십시오. 금방 끝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거 뭐라고 써놨냐면은 왜 선행을 지금 수능 4점짜리를 그렇게 많이 풀고 공부하냐? 이게 의문인 거예요. 지금 수능 4점짜리 풀어서 뭐 하게? 지금 몇 살인데? 지금 14살, 15살인데 19살에 보는 수능을 지금 대비합니까? 내가 지금 똑똑한 친구인데? 내가 지금 똑똑한 친구인데 애들 수능 고3 때 준비하는 거를 걱정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라 약간 모자란 친구들이 먼저 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먼저 하는 거지. 내가 똑똑한데 왜 남들이 배우는 거를 그대로 먼저 배워요? 뭔가 다른 거를 배워야죠. 그러면 의문이 또 뭐냐면 학원에서 왜 그런 수업을 많이 까는가? 학원에서 왜 자꾸 꼬맹이들한테 수능식 수업이나 일반고 내신 수업을 자꾸 하냐? 의대 입시라고 하고 수능 수학을 왜 풀리냐 이거예요. 왜 풀리겠어요, 여러분? 가르치기 쉬우니까. 요거는 제가 말이 조금 세지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입시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요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좀 뭔가 얘기하면서도 무섭긴 한데 뭐 저는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수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시장에서 아닙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기분이 나쁘실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가르치기 쉬워서 그래요. 네. 그냥 어떠한 수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치기 쉬우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다. 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은 다시 좀 지금까지 한 얘기 고등수학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은 수학 상하까지만 나가도 충분해요. 하지만 선행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요. 혹은 아니면은 진도 시기, 학원 입반 시기, 그 다음에 또 제가 뭔가 빼뜨렸는데 이런 경우 수학 상하가 뭔가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서 경시를 들어가면은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수학 상하를 기본적으로 괜찮게 해야지 그 다음 과정도 잘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수1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육과정으로 대수 파트. 그리고 수투하고 미적 같은 거는 왜 하냐? 그냥 뭔가 좀 주변에 흔들릴 것 같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금방 한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수2는 금방 해요. 미적분은 조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수1 같은 경우에는 경시랑 직결되기 때문에 수1을 하고 그 다음 경시를 하면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물 원투할 때는 미적 극한 알고 가면은 이해가 조금 쉬워요. 버트 KMO를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위너스님 6월 수업 들으면서 수원 실력 정석하는 거 제가 6월에 수1을 해요. 네. 제가 그 수업 같은 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이게 설명회를 하는 도중에 제 수업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 설명회가 다 상술 같아집니다. 그래서 설명회 할 때는 가급적 수업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못 했는데 저 얼마 전에 뭐 이채비에서 그 약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분도 뭐 지금 뭐 또 뭐 회원들하고 저를 뭐 고소하시겠다 뭐 이러면서 아, 오늘도 뭐 문자가 되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좀 뭔가 온라인에서는 말을 다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별 내용은 없고요. 그냥 가르치기 쉬워서 하는 거지 수학적으로 뭔가 도움이 돼서 수능식을 어린 친구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뭐 충분할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딱 반절했는데 뭐 KMO하고 이제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이제 여기부터가 시작인데 요거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요거는 평일 중에 제가 한번 평일 중에 할게요. 저 이제 내일 아침에도 또 수업이라서 제가 또 지금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내일 아침 9시에 또 수업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평일에 다음 주 일요일은 또 다른 주제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평일 이번 주 금요일 있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저녁에 시간은 뭐 한 11시? 뭐 아니면은 10시? 카페에다가 공지해 놓을게요, 블로그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길게 하면은 새벽 1시가 넘어갈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좀 말을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아직 남은 PPT가 좀 많은데 네, 이것도 이제 다음 주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좀 뭐 맨날 똑같은 말만 해서 지루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는 좀 일요일 저녁 11시에 꼬박꼬박 키도록 할 테니까 예, 그 시간에 자주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